반갑습니다, 여러분. 지난 시간까지 미분을 했는데 이제 오늘은 적분 처음에 나오는 그 구분구적법에 관련된 문제는 일단 기본적인 개념이 좀 중요해서 노트 필기를 먼저 해놓은 뒤에 그 다음에 문제풀이를 합시다. 자, 처음에 나오는 이제 구분구적법인데 사실은 학생들이 가장 싫어한다고 봐야지. 구분구적법. 자, 요 구분구적법은 뭐냐면 쉽게 말해서 넓이를 구하는 과정을 극한을 이용해서 문제를 풀어갈 건데 말이야. 우리가 보통 어떤 직사각형의 넓이는 좀 쉽게 구할 수 있는데 곡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를 어떤 방식으로 구할 거냐. 이제 요 구분구적법을 통해서 알아볼 내용인데 문자를 너무 많이 쓰면은 좀 혼란스러울 것 같으니까 문자는 가급적이면 좀 배제하고 일단 증명을 한번 해봅시다. 자, 어떤 그래프가 x축에 fx라는 곡선이 이렇게 놓여져 있다고 가정을 해. 그러면 예를 들어서야 문자를 원래는 써야 되는 게 맞는데 문자를 쓰면 보는 사람 입장에서도 좀 불편할 수 있으니까 편의상 1부터 3까지라고 하자. 1부터 3까지. 자, 1부터 3까지 이 곡선에 의해서 둘러싸인 넓이를 구하겠다 이거야. 이 넓이를. 그러면 이 넓이를 구하기 위해서 뭐부터 생각하냐면 이 구간을 n등분을 하는 거지. n등분. 자, n등분을 했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렇게 잘라. 그러면 1부터 3까지는 이제 거리가 2인데 두 칸이잖아. 두 칸. 두 칸을 n등분했다라고 생각을 하면 이 밑변의 요 한 변의 길이가 n분의 2가 돼. n분의 2. 그지? 그러면 요 자리는 뭐냐? 이 자리의 좌표 1에서 n분의 2만큼 오른쪽으로 간 거지. 그 다음도 역시 n분의 2가 될 테니까 여기도 역시 n분의 2야. 그러면 그 다음 좌표는 당연히 뭐겠냐? 여기에다가 n분의 1을 또 더해서 1 더하기 n분의 4가 되겠지. 그지? 이런 식으로 좌표들이 일단 쭉 잡혀간다 이거야. 자, n등분한 다음에 뭘 할 거냐면 이 점을 기준으로 이렇게 잘라서 직사각형을 만들어. 여기 곡선과 만나는 자리 있지? 이렇게 왼쪽으로 선을 그어서 각각의 직사각형들을 쭉 만든다 이거야. 각각의 직사각형들. 그럼 우린 지금부터는 이 직사각형들의 넓이를 구해 갈 건데 맨 앞에 보이는 요 사각형을 그냥 첫 번째 사각형, 얘는 두 번째 사각형, 그 다음은 세 번째 쭉 가다 보면 얘를 K번째 사각형이라고 하고 맨 마지막을 우리는 그냥 N번째 사각형이라고 하자.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쭉 넘어가서 K번째, 마지막은 N번째. 그러면 요 K번째 사각형의 넓이를 구하는 방법은 뭐냐면 밑변 곱하기 높이잖아. 밑변 곱하기 높이. 이 앞에 좌표들을 잘 봐. 1에서 출발해서 첫 번째 좌표는 1 더하기 n분의 2. 그 다음은 1 더하기 n분의 4. 그 다음은 1 더하기 n분의 6. 그 다음은 1 더하기 n분의 8. 그러면 K번째 이 점의 좌표가 1 더하기 n분의 2만큼씩 K번 왔다. 그래서 n분의 2K라고 일단 생각을 하고 이 점의 좌표를 그러면 여기 보이는 이 사각형의 넓이 있지? 여기에 보이는 이 사각형의 넓이를 구하는 방법은 어떻게 될 거냐면 밑변은 n분의 2에다가 밑변 n분의 2에다가 높이는 이 길인데 이 x좌표를 kf에다가 넣었다고 생각하면 이게 높이가 되는 거니까 f에 1 더하기 n분의 2k를 높이로 하는 이런 사각형의 넓이가 k번째 사각형이다 이거야. k번째 사각형. 이 k번째 사각형을 우리는 k번째만 구할 게 아니라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n번째까지 모두 구할 거니까 k가 1부터 n까지 변하면서 더해간다라고 생각을 하면 앞에다가 시그마
K가 1부터 N까지의 합을 정리하자. 이게 여기에 보이는 노란색 직사각형의 넓이야. 노란색 직사각형의 넓이. 지금 여기에 써놓은 넓이는 직사각형의 넓이야. 곡선으로 둘러싸인 넓이가 아니라 직사각형으로 둘러싸인 넓이를 구한 거야. 그러면 결과적으로 곡선보다 사실은 약간씩 위로 좀 올라와 있으니까 곡선으로 둘러싸인 넓이보다는 당연히 얘가 조금 크겠지, 그지? 그래서 우리가 구하려고 하는 그 넓이를 S라고 할 때 S보다는 얘가 조금 더 크다라고 부등식으로 일단 표현을 해. 자, 그 다음은 이번엔 아까는 잘 봐.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선을 걷잖아. 이렇게. 그럼 이번에는 여기 곡선과 만나는 이 왼쪽 좌표를 오른쪽으로 이렇게 선을 그어서 이번엔 오른쪽으로 선을 그어서 이렇게 보면 직사각형들이 또 하나 만들어지는데 이렇게 만들어질 때 곡선으로 둘러싸인 넓이보다는 직사각형이 조금 안으로 들어가서 요 안에서 이렇게 계단처럼 가는 형식이 될 건데 이번에는 요 안에 있는 요 작은 사각형 보이지 이거? 이 사각형의 넓이를 구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아까 여기 K번째 사각형의 오른쪽 좌표가 1 플러스 n분의 2K였는데 이번에 얘는 n분의 2만큼 하나가 빠져야 되니까 이 점의 좌표는 1 더하기 n분의 얘는 K번째니까 이번에는 K-1번째라고 해서 밑변 곱하기 높이라고 하자. 밑변 곱하기 높이. 그러면 밑변은 역시 동일하게 n분의 2인데 높이가 이놈의 함수값이니까 이놈을 여기 f에다 집어넣어서 f에다가 1 더하기 n분의 2의 k-1이다. 이렇게 쓰겠다 이거야. 이게 여기에 지금 약간 색칠해 놓은 K번째 사각형의 약간 아래로 내려간 사각형인데 K가 역시 1부터 N까지 변해서 K는 1부터 N까지 변하면서 쭉 더한다 이거야. 그럼 아까 위에서 설명했던 것처럼 사실은 곡선으로 둘러싸인 넓이보다 조금 작은 상태니까 이때는 S가 이 아래에 있는 것보다 커. 그래서 대소관계로 나타내면 이런 식인 거야, 일단은. 근데 우리는 지금 구하려고 하는 게 뭐냐면 여기 이렇게 비어있는 거 말고 곡선으로 둘러싸인 넓이를 구하려고 하니까 이 곡선으로 둘러싸인 넓이가 위로 자른 사각형, 이걸 편상 우리 위로 잘랐다고 하자. 위로 자른 사각형보다는 작고 아래로 자른 사각형보다는 크니까 이 정도의 대소관계가 일단은 생겼는데 우리는 그냥 단순하게 n등분만 하는 게 아니고 n을 무한등분하겠다 이거야. 무한등분. 그래서 이 식에 리미트 n이 무한대로 무한등분한다라고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샌드위치 정리에서 다 배웠던 건데 사실은 리미트가 붙으면 여기에 등호가 성립하게 된다 이게 등호가. 그래서 사실은 얘랑 가운데 끼어 있는 곡선으로 둘러싸인 넓이랑 다 같아지는 상황으로 가는 거지. 리미트를 붙이면. 자, 얘를 우리가 편의상 위로 자른 사각형이라고 하고 곡선보다 위로 올라와 있으니까 얘는 아래로 자른 사각형이라고 할 건데 왜 리미트가 붙으면 같아지는지에 대해서 잠깐 설명하면 자, 여기 있는 요 아래쪽에 있는 노란색들은 아래로 자른 사각형들이고 위에 흰색으로 표현된 거는 위로 자른 사각형인데 여기 보이는 요 사이에 있는 넓이 있잖아. 이 사이에 있는 넓이 요만큼 얘랑 얘는 차이가 난다 이거야. 얘랑 얘는 그만큼 차이가 나는데 저 차이를 어떻게 생각할 거냐면 자, X축에 곡선이 있고 여기가 현재 1이고 얘가 3인데 편의상
n등분했어. n등분. 자, 편의상 n등분했다. 위로 잘랐다는 말은 이렇게 사각형들이 그려진다는 얘기고, 이렇게. 아래로 잘랐다는 얘기는 이만큼씩 잘랐다는 말인데, 이거만큼 지금 차이가 나고 있잖아. 이거만큼. 그러면 이 차이들은 어떻게 구하냐? 옆으로 그냥 일자로 쭉 잘라. 그래서 얘를 이쪽으로 넣고, 얘도 이쪽으로 넣고, 얘도 이쪽으로 넣으면 사실은 저 차이가 이만큼인 거지. 그지? 이만큼. 위로 자른 사각형과 아래로 자른 사각형의 차이는 약 이만큼이다, 이거. 이만큼. 근데 이만큼이라는 넓이는 밑변은 n분의 2에다가 이 높이가 f3인데 요 높이가 f1이잖아. 요 높이가. 왜냐면 요 길이라고 요 길이는 똑같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저기에 보이는 이 차이라는 말은 밑변은 n분의 2에다가 높이는 f의 3에서 f1을 뺀 걸 높이로 하는 사각형만큼 차이가 나더라 이거야. 위로 자른 놈과 아래로 자른 놈의 차이는 대략 이만큼인데 n에다가 리미트 무한대로 보내버리면 얘는 상수인데 분모만 커지고 있으니까 그 차이가 0으로 수렴한다 이거야. 차이는 0으로 수렴한다. 그래서 조금 큰 놈이나 조금 작은 놈이나 상관없이 같다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어. 이런 방식으로 가는 걸 우리는 구분구적법이라고 한다. 그래서 넓이를 밑변 곱하기 높이에다가 시그마 붙이고 리미트를 붙이면 그게 곧 넓이가 된다라는 거야. 곡선보다 위로 잡아도 되고 곡선보다 아래로 잡아도 어차피 상관이 없어. 만약에 자, 이 내용을 일단 잘 보고 정리한 다음에 예를 하나 들어서 이런 거 하나 생각해봐. 예를 들어서 일반적으로 이제 우리가 조금 쉬운 예로 하나 하면 이런 거 하나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이런 거. XY 평면에 이렇게 돼서 이거를 fx를 x제곱 더하기 1이라고 하자. 그러면 여기가 0이고 여기를 1이라고 일단 생각해. 1. 그러면 이 넓이를 계산할 건데 이 넓이를 어떻게 계산할 거냐면 다시 한번 잡아. n등분을 해. n등분. 자, 편의상 n등분 했어. 그리고 얘를 k번째 사각형이라고 생각해. 여기에다가 n개의 사각형들을 현재 그려놓은 상태라고 가정하고 얘를 k번째라고 한다. k번째. 그러면 0부터 1까지는 길이가 1인데 그거를 n등분 했으니까 얘는 n분의 1이고 그 말은 이 점의 좌표가 n분의 1이 될 거고 그 다음은 n분의 2, 그 다음은 n분의 3, 그 다음은 n분의 4 k번째로 가면 이 점의 좌표가 n분의 k가 될 거다 이거야. 자, 요 k번째 직사각형의 넓이야. k번째 직사각형 넓이는 밑변은 n분의 1에다가 높이는 n분의 k의 함수값을 집어넣어서 저 직사각형의 넓이를 구한 다음에 k가 1부터 n까지 n개의 직사각형들을 모두 더하고 나서 마지막으로 n을 무한대로 보내버리겠다. 이게 이 곡선에 의해서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를 구하는 과정이다 이거야. 그러면 자,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시그마에 k가 1부터 n까지 n분의 1에다가 f n분의 k라는 놈은 여기 있으니까 n분의 k의 제곱 더하기 1이잖아. n분의 k의 제곱 더하기 1 이렇게 돼 있는 거지. 이렇게. 그러면 여기에서 분배하자. 분배.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시그마 n분의 1을 여기다 분배해주면 시그마에다가 k가 1부터 n까지 n의 세제곱분의 k의 제곱 더하기 시그마 k가 1부터 n까지 n분의 1 이렇게 일단은 분배가 되겠지. 근데 수열에서 우리가 배웠던 그 식을 잘 생각해 보면 n의 세제곱 분의 1은 어차피 k가 변하는 게 아니니까 상수에다가 시그마 k제곱은 뭐냐면 6분의 n 더하기 1 2n 더하기 1이고 여기는 n분의 1이 n번 있으니까 1이 되겠지. 그지? 자, 요와 같은 형식이 된다 이거야. 그러면 n을 무한대로 보낼 때 우리가 수열의 극한에서 배웠던 것처럼 분모는 6n 세제곱이고 분자는 2n 세제곱이니까 6n 세제곱분의 2n 세제곱은 6분의 2로 수렴한다. 6분의 2니까 3분의 1이 될 거고 거기다 1만 더해서 얘를 우리는 곡선으로 둘러싸인 넓이 다시 말해서 fx x제곱 더하기는 3분의 4가 된다 이거야. 0부터 1까지 둘러싸인 넓이가 이 아래쪽에 둘러싸인 넓이가 3분의 4라는 말이야. 3분의 4. 3분의 4. 이런 방식으로 가는 게 우리가 이제 구분구적법이라고 하는데 이 구분구적법에서의 한계점이 뭐냐면 여기에 있는 x제곱에 관해서 식을 썼더니 k제곱이 나와서 6분의 n 더하기 2n 더하기를 썼잖아. 근데 만약에 얘가 k세제곱이면 우리가 알고 있는 공식은 있어. k세제곱이면. 근데 문제가 4제곱이나 5제곱이 되면 시그마 k 4제곱, 시그마 k 5제곱에 관한 공식을 배운 적이 없기 때문에 이 방법에 의해서 가는 것은 한계가 있다 이거야. 그래서 구분구적법을 가지고만 문제를 푸는 게 아니라 얘를 정적분으로 바꾸는 연습이 필요한 거예요. 정적분으로 바꾸는 거. 그러면 이 예제를 가지고 일단 기본적인 것들은 연습을 하고 다시 한번 지금 설명할 건 뭐냐면 이놈을 어떻게 하면 정적분으로 끌고 갈 거냐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을 하겠다. 자, 이거는 구분구적법으로 푸는 거야. 얘를 정적분에 의해서 푸는 방법은 이런 거야. 정적분. F 안에 들어있는 요 n분의 k가 변하는 수인데, 변하는 수. 다시 말해서 얘가 정의역인데, 정의역을 n분의 k라고 설정해. n분의 k를 x라고 설정한다, 이거. x. 얘가 x야. 변하니까. 근데 k는 1부터 n까지 가는 놈이니까, k가 1일 때, k가 2일 때, k가 3일 때, k가 n일 때라고 생각을 하고, n이 무한대로 가고 있으면 n이 무한대로 가면 얘는 0으로 수렴하고 n이 무한대로 가면 얘는 1로 수렴하니까 이 범위를 x가 변하는 구간이다 라고 생각을 하자 이거야. 그 다음에 dx라는 건 이제 델타 x인데 델타 x x는 n분의 1씩 증가하고 있다. 그래서 이 증가량을 델타 x라고 해서 n분의 1을 dx라고 놓자. 그래서 결과적으로 어떻게 바뀌는 거냐면 리미트와 시그마를 묶어서 인테그랄로 바꾸고 x의 범위는 0부터 1까지라고 위아래 적어주고 얘를 fx로 바꿔. fx. 왜냐면 n분의 k가 x니까. 여기 뒤에 있는 요 n분의 1 있지? n분의 1은 dx로 바뀌어. dx. 자, 이와 같은 형식으로 바꾸는 것을 우리는 정적분이라고 한다. 정적분. 자, 그러면 계산까지 한번 해봐. 인테그랄의 0부터 1까지 fx가 지금 현재 x제곱 더하기 1이니까 x제곱 더하기 1을 dx 적분한다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얘를 적분한다라는 말은 미분의 역산이야. 미분의 역산. 다시 말해서 2차식을 3차식으로 만들고 앞에다가 요 3차의 역수를 붙여주면 미분할 때는 3이 떨어져서 없어지니까 얘가 될 거잖아. 상수는 x가 되고 왜냐면 미분하면 1이 되고 적분하면 x가 되고 이렇게 돼서 구간을 1부터 0까지라고 잡고
1 대입한 거에서 0 대입한 걸 뺀다 이거야. 1 집어넣은 값에서 0 대입한 값을 빼자. 얘를 우리는 정적분이라고 하겠다 이거야. 정적분. 사실 계산하기에는 이게 훨씬 더 편하지. 훨씬 더 편한데 이와 같은 식을 어떻게 하면 정적분으로 이렇게 바꿀 거냐, 그것에 대한 과정, 요 세 가지 있지 이거. 이 세 가지 과정, 요거 x를 어떤 무언가로 치환을 해서 x가 변해가는 상태를 확인하고 n이 무한대로 가면 변해가는 상태가 어디에서 어디까지 변했는지를 보고 그 다음에 x의 증가량이 무엇인지를 확인해서 위에 나와 있는 리미트와 시그마는 인테그랄로 바꾸고 fx, dx로 변한다는 거. 나머지 적분은 쉬워. 어렵지 않다 이거야. 나머지 적분은. 이와 같은 계산을 정적분으로 변환하는 거라고 해. 지금 개념 정리를 하기가 좀 어렵기 때문에 사실은 내가 그냥 숫자로 써놨어. 숫자로. 교과서라든가 아니면 문제집을 보면 여기가 무슨 A부터 B까지 막 이렇게 돼 있다 이거. 그럼 곤란해져. 좀 설명하기 좀 어려워진다 이거. 그래서 그냥 편의상 숫자로 지금 작업을 좀 하고 있는데 앞에서 얘기했던 구분구적법이랑 지금 설명하는 이 정적분으로 변환하는 과정, 이 두 가지를 반드시 잘 기억하고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오늘 설명하는 내용은 이제 구분구적법과 정적분에 대한 기본적인 개념 설명인데 우리가 사실은 이것뿐만 아니라 중학교 내지는 이제 뭐 정리하자면 이런 얘기야. 중학교 때 아니면 뭐 초등학교 한 5, 6학년 정도 때 원의 넓이를 구하잖아. 원의 넓이. 원의 넓이는 우리가 이렇게 알고 있다 이거지. 원이 있으면 반지름이 r인데 둘레 길이는 2파이 r인데 왜 넓이가 파이 r 제곱이냐? 왜 원의 넓이가 파이 r 제곱이냐 이거야. 얘를 설명하는 과정이 사실은 구분구적법이다 이거. 구분구적법. 어떻게 설명해? 얘를 잘게 썰어. 이렇게 부채꼴 모양으로 잘게 썬다 이거야. 그러면 잘게 썰어서 어떻게 놔? 이렇게 이어 붙이지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어 붙여 이렇게. 이렇게 이어 붙여서 보면 사실 이런 거야. 얘는 반지름이 r이니까 이 길이는 r인데 둘레의 길이가 2파이 r인데 여기에 보면은 위쪽으로 이렇게 둥글둥글한 게 붙어 있고 아래쪽으로도 둥글둥글한 게 붙어 있잖아. 그러면 위쪽으로 이 원둘레의 절반 파이 r만큼이 가고 아래쪽으로도 원둘레의 절반이니까 파이 r만큼 갈 건데 얘를 아주 잘게 썰었다고 가정하면 마치 모양이 어떻게 바뀌냐면 직사각형처럼 바뀐다 이거야. 매우 잘게 썰면. 그러니까 사실은 위쪽에 있는 가로의 길이가 파이 r이고 높이가 r이 돼서 이 직사각형의 넓이를 파이 r 제곱이라고 얘기하는 거지. 가로 곱하기 세로니까. 이와 같은 과정이 실제로 구분구적법이라는 거. 근데 중학생들한테 구분구적법이라고 설명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냥 이러한 원리에 의해서만 넓이를 구하겠다라고 설명을 했던 거지. 이제 고등학교 과정에서는 정확하게 명칭도 알아야 되고 그 다음에 이렇게 매번 잘게 썰어서 계산할 수는 없다 이거야. 그러니까 아까 앞에서 얘기했던 정적분으로 바꾸는 과정을 반드시 이해해야만 한다. 그래서 일단 오늘 개념 정리는 이 정도로 하고 다음 시간에 문제풀이는 조금 어려우니까 집중해서 잘 봐야 될 것 같아. 자, 여러분 오늘 아무튼 수고하셨습니다.